본 장면은 세종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훌륭한 업적을 칭찬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한 나라가 왜 굳이 새 글자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와 대가와 남은 흔적을 이야기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전하, 새 글자는 위험합니다. 예부터 글과 제도는 중국을 따라왔습니다. 새 글자를 만들면 밖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밖의 시선이 그리 무섭다면 안의 사정은 누가 듣나? 학문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나라의 틀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그럼 묻겠다. 백성은 말이 있는데 왜 뜻을 펴지 못하느냐?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설총의 이두도 음이 다르다. 우리는 필요하면 이미 고쳐 써왔다. 그런데 왜 새 글자는 안 된다는 것이냐? 이 짧은 대화가 던지는 질문은 생각보다 큽니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나라가 굴러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조선의 행정도, 기록도 글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 글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였습니다. 그러니 새 글자는 마치 바닥을 뜯어내는 공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 공사 소리에 누군가는 겁을 먹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죠. 실록은 그 마찰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찰의 뿌리는 세종이 훈민정음 서문에서 꺼낸 아주 담백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없다가 아니라 말이 갇힌다는 느낌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글의 문턱에서 멈춘다는 뜻에 가깝죠. 오늘로 옮기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안내를 냅니다. 세금, 재판, 계약, 문서,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 안내가 너무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읽는 사람은 읽고 못 읽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어림짐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목소리가 작아지죠. 세종이 본 것도 비슷했을 겁니다. 말은 있는데 뜻이 제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요. 그래서 서문은 곧바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28글자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쉽게 익히게 하며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지죠. 글자를 만들었다 보다 쉽게 날마다가 먼저 귀에 꽂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글을 귀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길을 넓히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나라의 길을 넓힌다는 말은 늘 달콤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질서를 바꾸는 말이기도 합니다. 길이 넓어지면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면 규칙이 달라지고 규칙이 달라지면 권력의 모양도 달라지죠. 그래서 반대가 올라옵니다. 실록에는 최만리 등의 상소가 남아있고 그 상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감정입니다. 밖이 걱정된다. 안이 흔들릴까 두렵다. 굳이 새 글자가 필요하냐.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흑백핏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고 말하기엔 그 시대의 공포가 너무 현실적이거든요. 나라의 체면, 외교의 긴장, 학문의 질서, 제도의 안정, 그 모든 것이 한 글자에 걸려 있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조정의 공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면 그 시대가 갑자기 가까워지거든요. 전하, 밖이 두렵사옵니다. 글은 나라의 체면이옵니다. 체면이 상하면 뒤가 험해질 수 있사옵니다. 체면은 밖에서 세우는가, 안에서 세우는가?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하는데 그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도 전하, 새 글자는 공부를 어지럽힐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니 더더욱 쉬워야 한다. 그리고 원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세종이 꺼낸 카드가 바로 설레입니다. 설총의 이두를 언급하며 발음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말하죠.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새로 바꿔 쓰는 일이 처음이 아니다. 필요하면 우리는 이미 고쳐 써왔다. 그러니 새로움만으로 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통쾌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대가 원칙을 들고 올 때 답은 현실을 들고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는 한 문장이 놓여 있습니다. 백성은 뜻을 표짓한다. 게다가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목적을 다시 꺼냅니다. 쉽게 깨닫게 하고 널리 쓰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바르게 이끈다는 말도 곁들입니다. 충신, 효자, 연려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훈민정음을 단순한 편의 도구로만 두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길을 열면서 동시에 나라의 방향도 실어보내려 했던 셈이죠. 한 글자의 행정의 편의와 교육의 목표가 함께 묶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쉽게 익힐 수 있었을까? 쉽게를 말하려면 글자 자체가 쉬워야 하니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훈민정음은 한 번 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글자만 던져놓지 않고 원리를 설명해 놓았거든요. 해례입니다. 해례는 자음을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소리를 넓혀가는 방식도 말합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원리에서 출발해 조합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하죠. 이걸 듣고 나면 느낌이 옵니다. 외워서만 쓰는 표지판이 아니라 원리를 세워서 이해하면 빨라지는 길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설명서 없는 기계를 준 게 아니라 설명서를 함께 붙여준 셈이고요. 그 설명서가 왜 필요했는지 다시 서문이 떠올려줍니다. 쉽게 익히게 하고 날마다 쓰게 하겠다. 이 말은 감탄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은 결국 구조로 지켜지는 법이죠. 구조가 있으면 문턱이 낮아지고 문턱이 낮아지면 사람은 들어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말이 글이 됩니다. 말이 글이 되면 뜻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죠.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 질문을 그대로 장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전하, 글이 쉬워지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달라짐이 꼭 좋은 쪽이란 보장이 있사옵니까? 달라지지 않게 두는 게 과연 좋은가?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하는 세상이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도구가 쉬워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바뀌는 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망설이죠. 그런데 세종은 망설임을 멈춤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든 쓰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 의지가 서문에 담겼고 실록의 논쟁에 남았고 해례의 설계로 구체화됩니다. 이제 시간의 줄을 잡아보죠. 실록의 흐름을 바탕으로 보면 28글자 창제는 1443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고 해례본 간행과 공식 반포는 1446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만든 날과 세상에 내보낸 날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을 한 덩어리로 뭉개지 않고 구분해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만든 뒤에 원리를 정리하고 내보낼 준비를 갖춘 뒤에 반포로 이어졌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히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만들어서 내보냈다. 그 글자는 정말 백성에게 갔을까?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한 문장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만들자마자 전국에 퍼졌다. 듣기 좋지만 실제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료들이 보여주는 방향은 더 복잡합니다. 곧바로 전 국민 문자로 번쩍 퍼졌다기보다 시간에 걸쳐 층역별로 넓어졌다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죠. 큰 길로도 들어가지만 샛길로도 스며듭니다. 책으로도 가고 풀이글로도 가고 편지 같은 사적인 자리로도 번집니다.
이 대목을 현실로 비유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새 도구는 발명보다 배송이 더 어렵습니다. 배송이 되어 쓰이고 쓰여야 살아남고 살아남아야 제도를 바꿉니다. 세종은 글자를 만든 순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쓰이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구조를 함께 내놨습니다. 서문과 해례가 그 짝입니다. 그리고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집현전이 만들었다 같은 단정이죠. 이 단정이 왜 나왔는지 조용히 정리하는 장면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사람들을 말아옵니다. 집현전이 만들었다고요. 서문은 임금이 지어 남겼다 전해지고 실록에는 집현전 학자들 일부가 반대 상소로 등장한다. 그러면 한쪽으로 단정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다. 쉬운 결론은 늘 위험하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줄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목적이 먼저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답이 기록으로 남았고 원리가 해례로 설명되었고 반포로 이어졌다는 것. 이 줄만 놓치지 않으면 과장하지 않아도 이야기는 충분히 깊어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종이 만든 것은 글자만이 아닙니다. 백성이 자기 삶을 스스로 기록하게 하는 도구였고 말이 글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한 번에 넓어지진 않았지만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다시 살아납니다. 왕은 왜 문자라는 힘을 백성에게 내려놓으려 했는가? 훈민정음 서문이 말한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말은 중국과 다르고 한자로는 뜻이 잘 통하지 않아 백성은 뜻을 펴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결단입니다. 28글자를 만들고 쉽게 익히게 하고 날마다 쓰게 하겠다는 결단. 감동적인 선물이기 전에 아주 냉정한 설계였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길을 얻는 순간 나라는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